안녕하세요, 톡톡 건강 여러분. 의사 출신자 동아일 미진한 의학 전문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백신 지금 많이 맞고 계시죠? 이번 달만 해도 1,700만 명이 맞을 예정인데요.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백신 여러분 맞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잊을 수 있는 바로 코로나 백신 맞은 다음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 요번에 최근에 이런 게 고민되더라고요.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생겨야지 우리가 보호하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신을 맞은 다음에 항체가 생긴지 여부와 또 어떤 항체가 생겨야 되는지 이런 갖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자가진단 키트 영상으로 대히트를 쳤던 강동 성심병원의 감염내과 박소영 교수님을 옆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소연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항체 검사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얀센을 2달 전에 맞았는데 제 몸에 백신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유튜브 최초로 한번 항체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이자 백신 맞은 분,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 이 3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명 각각 항체 검사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긴지 안 생긴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확인하는 절차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항체 검사하려면 피 검사, 피를 뽑아야 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여기에 지금 강동 성심병원에 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항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체열실 가서 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항체 검사를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방을 받고 항체를 검사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직진해서 가면 됩니다. 항체 검사를 위해서는 체열실 관련이 사람들이 오늘도 많네요. 자, 그럼 체열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열실 왔고요. 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제가 가서 피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고객님. 네, 저희 불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항체 검사로 왔는데 피를 뽑으라고 하거든요. 피 검사로 왜 해야 되나요? 네, 원래 항체는 혈액 속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건강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항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피 검사하면 금방 결과는 언제? 결과는 보통 2시간 정도. 와, 금방 나오네요. 뽑아주십시오. 안 아프게 뽑아주세요. 보통 한 몇 cc 정도 보십니까? 보통 3cc 정도. 3cc 정도면 뭐. 쭉 드세요.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5분 이상 꼭 누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 검사를 마쳤고요. 오늘이면 검사가 나갑니다. 여러분 결과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영상까지 봤는데요. 야, 제가 항체 검사하면서 저는 이것도 검체 검사하듯이 코에다 막 쑤셔가지고 면봉을 그래 검사하는 줄 알았는데 피를 뽑더라고요. 네, 피 검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체 검사가 피 속에 있다 보니까 항체가 그래서 검사하는 건데요. 자, 제가 받은 항체 검사 결과 짠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 검사 결과에 보면 리액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거는 이제 백신을 맞고 우리가 항체 검사를 했을 때 몸 안에 항체가 형성이 됐으면 항체가 있다는 의미로 리액티브로 나오고요. 네.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넌 리액티브로 나옵니다. 리액티브로 나오면 제가 항체가 있다. 드디어 제가 항체가 생긴 거군요. 그런데 항체가 생겼다. 그렇죠. 안심하고 막 싸돌아다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이거 항체가 생겼는데. 항체가 있다 없다는 네네. 항체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그 검사의 시점에서 항체가 있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이게 항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있어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네. 또 항체가 생겼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의 개수가 줄거나 음성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네네. 그 예방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체가 양성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 화이자 백신 맞은 분,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을 3명을 다 그 요번에 검사를 했거든요. 두 분 다 리액티브가 있어요. 자, 저랑 다른 백신을 맞았는데 이분들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항체 형성이 네네. 어느 백신은 되고 어느 백신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백신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체는 형성이 될 수 있지만 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인의 연령, 그 다음에 면역 상태, 그 기저 질환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와는 관련 그거보다는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B형 간염 맞았을 때 다 항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않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항체가 안 생기면 생길 때까지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다른 백신의 경우에는 항체가 안 생길 경우에는 재접종하는 이제 권고 지침이 있지만 네네. 이 코로나 백신은 아직까지 항체가 안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재접종하라는 권고가 없기 때문에 항체가 음성이라고 해서 다른 백신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야, 근데 항체가 아예 음성으로 나오면 내 몸에 항체가 안 생긴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진짜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항체 검사를 원한다고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게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까요? 일단 항체 검사 자체는 비급여 검사가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여러 병원들에 이미 이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접종을 완료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나 항체를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일선 네네. 병원에 가셔서 네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 어디를 갈 때 항체가 생긴지 여부를 알기 위한 뭐 진단 자료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항체 검사를 피 검사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네. 100% 자기 돈으로 네. 내야 된다. 요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항체 검사 여부와는 별도로 항체량, 요게 내가 어느 정도 100마리가 있는지 항체가 50마리가 있는지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항체 검사 중에 일부 네네. 검사가 이제 정량 검사라고 해서 네네. 항체 양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합니까? 있긴 한데 네네네. 문제는 아직까지 이 수치가 얼마가 나와야 예방력이 있다는 딱 그 값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정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연구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네. 항체가 이 정도가 되면 네네.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컷오프 밸류라고 하는데 네네. 그 값이 정해지면은 조금 더 이제 항체 검사를 해서 예방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항체량, 내가 뭐 100마리가 생겼든 1000마리가 생겼든 이 항체량이 기준이 백신 이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양 그 기준을 아직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양이 어느 정도 생겼더라도 이 의미를 아주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내 몸에 아까 항체가 생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항체 지속 기간 혹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항체를 계속 키우고 싶은데 오랫동안. 네. 이게 백신이 작년 네네. 말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백신을 맞고 나서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이라 네네. 사실 이 항체가 1년 갈지 2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연구 논문들을 보면 뭐 180일, 250일, 뭐 30일, 60일 이렇게 다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근데 네네네. 공통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항체가 유지는 되지만 항체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양성인데 네. 이 양성이 항체가 줄면서 음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네, 해서- 시간이 뭐
네. 6개월 뭐 그렇게 지나가면 네, 그때는 음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음성으로 바뀌었다고 다시 만약에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도 또 백신 맞아야 됩니다. 다른 감염병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음성으로 바뀌면 다시 네네. 맞는 게 맞긴 한데 네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권고가 없고 네. 또 사실 1차 접종도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네네네. 재접종에 대한 권고나 부스터샷에 대한 권고는 아직까지 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스트샷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2차까지 다 맞으면 3차를 또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재접종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재접종, 3차 접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기준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네네. 권고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미국 CDC에서 아직 권고를 안 했습니까? 네, 미국 CDC에서도 모든 네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가 시행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전에 혹시 피검사 하잖아 일종의. 검사할 때 혹시 그 내 몸의 항체를 키우기 위해서 면역력이 좋은 식품을 막 가득 먹고 이렇게 검사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 전에 혹시 뭐 챙겨야 될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검사 전에 금식을 한다던가 뭘 드셔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검사 시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예방접종이 완전히 완료가 돼도 네.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기까지는 최소 2주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전에 검사를 하면 네네. 항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고 나서 그래도 안전하게 4주 정도는 지나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예방접종 완료라는 게 1차 접종인가요? 아니요, 얀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니까 네네. 한 번 맞으시고 2주가 지나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아, 네네.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이제 2차 접종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접종을 모두 네. 완료하시고 어. 그 후에 이제 한 4주 정도 지나서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4주 정도 지나야지 이제 항체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검사 결과 알 수 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백신을 어떤 백신, 뭐 각종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그 B형 간염 백신 맞고 항체 검사하면 항상 안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백신 맞아도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번 백신에 대한 그 항체 검사를 받아도 잘 안 생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안 생길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그 항체 생성이 안 되는 일부의 유전적 형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안 되는 거지 이게 체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전에 B형 항체가 안 생겼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항체는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시면 되고요. 한번 또 검사를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학생들 이제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백신을 맞은 거 증빙만 해도 사실은 되긴 되지만 또 불안해할 것 같아서 내 몸에 항체가 안 생겼는데 그거 가서 또 걸리면 또 그런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유학생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장소에 가기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일단 생긴지 여부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항체가 생겼을 때 또 프로텍티브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항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네네. 예방력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는 거고 네네. 또 만약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는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네네.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검사하셔도 좋습니다. 그 중국의 경우는 뭐 이렇게 항체 검사 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한때 이제 일부 기간 동안에 네네. 코로나 PCR 결과와 항체 네네. 검사를 같이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좀 시청자들에게 또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이 우리한테 많은 보호력을 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개인 방역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개인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체 검사도 뭐 궁금하시면 또 받아보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백신을 이제 가장 많이 맞는 연령대가 지금 18세에서 40세
1,700만 명이 맞는 시기인데요. 모두 다 맞으시고요. 본인 건강과 우리 또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방역에도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항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 요거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됐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박성윤 교수님과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네.